북한의 MZ세대라고 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이 남한 영화나 드라마 확산의 바로 주축이라는 거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외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북한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오죽하면 김정은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하고 단속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북한 군대 내에서 뭐 그렇게 이제 오빠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규율화된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 이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교수님,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돌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도 재밌습니다, 일단. 근데 북한 주민들도 남한 드라마를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로 보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떨까를 보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상 교육과 전혀 다른 남한이 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거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두고 이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개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의 어떤 한 주민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면 야, 북한에서 뭐 예를 들면 야, 남한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써.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또 뭐 말이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말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갖고 이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영화나 드라마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 보겠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보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걸 몰래 봐야 되냐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최근에는 이제 MP8까지 이제 그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MP8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썼던 것은 MP3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뭐 핸드폰 하나면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제약된 상황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뭐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USB라든지 뭐 심지어는 MP8, 노트텔 뭐 이런 장비들을 갖고 이제 접속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여러 개의 뭐 다수의 뭐 마이크로 SD 카드가 유통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친구와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 즉 북한의 MZ 세대라고 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이 이 영화나 드라마, 남한 영화나 드라마 확산의 바로 주축이라는 거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외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북한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오죽하면 김정은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하고 단속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뭐 보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참 유치하죠. 뭐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심지어는 오빠는 이때까지만, 즉 소년단 나이 때, 그게 13살인데 그때까지만 뭐 집안의 친족 관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진행자님, 오빠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딱 써라 이렇게 법령으로 제정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나이가 많은 그 남성에게 절대 오빠라고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오빠라는 단어가 왜 이제 자꾸 중요하냐면요. 자, 북한은 어쨌든 사상성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정권과 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가장 영웅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게 북한 체제란 말이죠. 그런데 자, 군대가 됐든 뭐 북한 내부의 사회가 됐든 늘 동지와 동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라는 거죠. 윗사람에게는 동지라는 단어를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동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갑자기 동지, 동무 대신 오빠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 굉장히 사상성이 막 약화된 네.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북한 군대 내에서 뭐 그렇게 이제 오빠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규율화된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뭐 북한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노래 한 곡이 얼마나 북한 사회에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인민반장을 소집해서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약간 이런 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인민반장은 북한의 조직 가운데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조직 단위입니다. 즉 인민반장을 평양으로 다 불러다가 인민반장 대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층 조직부터 다 잡겠다라는 어떤 김정은의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인민반과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라야 자식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어머니 대회도 개최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인민반장 대회까지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북한 내부의 어떤 사상성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북한 내부에 지금 외부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성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 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 자체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이 정보를 유입시키고 또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러면 또 이 민간이 또 하면 되는데 민간에 대한 또 제약도 지금 가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또 뭐 처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뭐 여기에 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뭔가 콘텐츠를 볼 때 은밀하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렇게 공수해 와서 보는 걸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단 중국의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뭐 같은 자료를 계속 복사해서 우리가 복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 SD가 확산되기도 하는 과정이 있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밀수라든지 뭐 물자 가운데 빈 USB나 공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는 그거는 뭐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 USB나 이런 저장 장치들이 북한에 들어갔고 그걸 북한 내부에서 복사를 해서 유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원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북한 이제 중국에서 그 밀수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좀 제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북중국경이 철저하게 봉쇄되면서 뭐 이 밀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이제 유입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또 뭐 막히면 또 다른 것을 이제 뚫는다. 늘 그게 이제 법칙인데 중국에서는 웨이신, 위챗이라고 하는 이 통신을 사용합니다. 우리 카카오톡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폰을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그러한 이 위챗으로 뭐 이 짧은 영상이라든지 뭐 파일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중국을 통한 유입 방법이 지금 굉장히 좀 일반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안 우리 여기서 이제 대북 전단 풍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풍선 안에 뭐 들어있는 USB 뭐 이런 것들도 북한 내부에 정보가 확산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은 제약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또 뭐 그걸 보내는 계절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남풍이 불어야만 북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정보 차원에서만 끝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전달을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내부에서 가장 돈이 되는 위험성이 높지만 그만큼 이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저장 장치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건 MZ 세대들 위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에 있는 MZ 세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MZ 세대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침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출근할 때 서울을 배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죠, 교통체증. 근데 그런 장면들은 뭐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제 뭐 MZ 세대 같으면 여행을 많이 다닐 텐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보면 야, 우리 뭐 여행 갈까? 이러면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여행 가죠. 예. 네. 이만한 캐리어 끌고 공항에 나와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해외를 간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외교관이 아니면. 그런데 야, 우리 여행 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항에서 캐리어 끌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실제 해외 가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동일한 또래의 한국의 뭐 청년들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것도 드라마 내용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막 우리가 뭐 굉장히 크고 막 충격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일상 자체가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네. 많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조금 보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몇 % 정도 뭐 보고 있냐, 확산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연히 공식적인 통계도 내지 않고 또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공식 통계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뭐 남한의 영상물을 뭐 70%가 보고 있다 이렇게 숫자로 제시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시하는 자료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주목할 점은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들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출신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평안도 지역 신의주라든지 자강도 만포라든지 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함경도 청진이라든지 곳곳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아 이게 북중 국경 일부 지역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평안도 우리가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이쪽 지역뿐만 아니고 이 안쪽 지역이죠. 함경도라든지 항해도 이런 지역들에서도 한국의 영상물을 봤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콘텐츠가 북한 전역에 많이 퍼져 있으면은 네.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한국 콘텐츠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에 이렇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들어갔는데 왜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 과도한 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라는 거죠. 이 정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 과도한 설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정보로 인해서 한쪽의 균열은 분명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댐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노래가 어느 북한 사회 한쪽에 지금 구멍을 내고 있다. 균열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확대되는 과정인 거고 북한 주민들이 그냥 단순 시청자에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욕구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어떤 행동의 부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북한 내부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변화를 김정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이 체제를 포기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어떻게 자기가 핵무기를 내놓고 나 지금부터 모든 체제를 포기하고 이제 그 남한으로 흡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 없잖아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사회 변화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정보, 외부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정보 유입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수단 같은 게 또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어떤 철책의 강화 이 두 개로 가는 거죠. 뭐 법적인 부분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반동사회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또 평양문화보호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 억압, 처벌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모든 유입의 경로가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이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에 반경 2km 들어오는 모든 건 다 사살하라.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였긴 하지만 그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 지시 이후에 거의 북한과 중국 사이 밀수마저도 지금 끊겨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중 삼중 철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게 이 김정은의 정책인데 그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계속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게 김정은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이 잠재적인 어떤 힘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동원 교수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 그럼 성공의 진심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늘 북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보가 많으면 또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공개적인 통계나 자료들을 발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 거의 지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뭐 김정은의 사망설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정말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가 이 한반도의 어떤 통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서로가 있는데 우리가 꼭 통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북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통일 조국의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